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사연 살롱을 구독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고 듣기만 하다가 드디어 저도 사연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번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보면서 사연을 올려주신 분들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하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처한 상황과 비교하는 동안 위로를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결혼하신 분들을 만나면 다들 행복해 보이고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사연 살롱을 보면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형제 간의 비교에 관한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있는 분들이라면 머릿속에 자주 그리는 장면일 것입니다. 부모님의 성격이 아이들 사이에 영향을 미치면 억울하게 여겨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그랬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공장에서 일하던 중에 남편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는 집에서 엄마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평범하게 자라왔습니다. 매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불행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이 사람을 예기치 못하게 변경해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출근을 준비하기 위해 샤워를 하다 갑작스레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그 당시 남들이 다니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재수학원에 다닌 것을 알게 되었죠. 가장인 아버지께서 어지러워하시자 우리 집에 비상이 걸렸어요. 아버지가 오랜 세월 돌아오시는 돈만 받으시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 근처 김밥집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은선아, 엄마가 어느새 공부에 관심을 덜 쏟을 것 같아.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야 해. 아빠는 어떡하든 엄마를 지켜보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처음 몇 달 동안 집에 부지런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얼떨떨해서 하던 공부를 마저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공부가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엄마, 저 재수학원 그만둘 거예요. 저도 돈을 벌어야 해요. 아빠 병원비와 우리 생활비가 다 필요하잖아요. 어휴, 허튼 소리 말고 공부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을 다니는 것이 엄마와 아빠를 도울 거야? 그게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생활비만 지불하면 되는데 학원비까지 내면 돈을 2배로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 치더라도 입학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 혼자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은선아,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엄마와 아빠에게 짐이 되기 싫어요. 이제 어린애도 아니니까 도와야 한다는 고민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네요. 제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학원을 그만뒀지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는데 몸을 써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은 힘이 좋은 남자들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 외곽의 한 공장 구인 광고를 보았어요. 기숙사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이 정도 급여는 다른 곳에서 벌기 어려울 것 같아서 결국 병원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 취직했어요. 공장 기숙사에 도착하니 주변에 심지어 뭐 하나 없더라고요. 젊은 나이에는 좀 어렵네요. 답답하고 틀에 갇힌 생활을 해야 했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을 할 틈도 없었어요. 게다가 일하는 분들도 다 제 어머니, 아버지 벌이, 또래 등 각기 다른 이유로 곤란했죠. 서너 명 남짓한데 심지어 그들마저도 각자 다른 부서서 조금 외로운 마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았죠. 내가 잘하고 있다 하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아버지의 병문을 자주 가지 못했어요. 엄마께 돈을 보태드릴 때마다 아버지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죠. 엄마, 요즘 아빠는 어떠하세요? 괜찮으세요? 면서요. 의사 말론 지금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최선이라네.
그렇다고 해도 내가 보내준 돈 보고 술술 날짜는 잡았어. 참 내가 우리 딸에게 면목이 없다. 미안해. 엄마가 뭘 미안해요? 아빠가 쓸어주고 싶어서 쓸어주셨나? 엄마도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그래, 얼굴 안 본 지도 꽤 됐네. 언제 한 번 안 올라오니? 아빠도 너를 보고 싶어 하실 텐데, 다음에요. 요즘은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요. 목소리에 담긴 엄마의 아쉬움을 뻔히 눈치챈 것 같으면 저는 애써 모르는 척을 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겁먹었던 것처럼 힘들진 않았고 익숙해지니 꽤 잘 맞았어요. 또래가 없는 것도 처음엔 외로웠지만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법을 발견했어요. 배우면서 오히려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나 공허함과 우울감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이런 마음 상태로 이번에 아빠를 만난다면 혹시 아빠를 원망하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어느 날 아빠가 병문안을 갔다 오면서 그 주말은 이틀 내내 우울감에 씻겨들었고 제가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암흑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 넘게 우울하고 희망이 없는 삶을 이어나가던 중 우리 부서에 새로운 신입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3살이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제 친구로서 제 직속 선배였던 남성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보다 연장자이시기에 적응하기 어려워 보였지만 제가 이것저것 챙겨주다 보니 금방 서로 친해졌죠. 김소형이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공장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어요. 처음 만난 순간도 선한 기운으로 가득한 반듯한 인상에 서글서글한 성격이 여러분들에게 금방 호감을 샀죠. 공장에서 몇 안 되는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소형 씨는 곧바로 화제가 됐어요. 경계심이 많은 성격 특성 때문에 대화를 빨리 이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저도 의외로 편안함과 친근함에 소형 씨와는 한 달 안에 오빠 동생처럼 사이가 튼실히 지어졌죠. 어느 날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대뜸 물어보지 않더라도 은선아, 너 퇴근하면 저녁을 어떻게 해? 제가 다닌 공장은 전통이 없어서 직장인처럼 7시에 끝났어. 그래서 공장에서 제공되는 석식을 먹거나 기숙사에서 식사를 해야 했어. 석식을 먹을 때도 있었지만 자주는 숙소로 돌아가서 먹었어. 석식까지 여기서 먹으면 너무 많아서, 맞아. 기숙사에서 산 거 맞아. 그렇지. 매번 주는 밥만 먹으면 질리니까. 오빠는 어떻게 드시는데? 나는 근처에 원룸을 얻어 살고 있어서 대부분 집에서 식사를 해. 우와, 요리 잘해요? 잘하는 건 아니라도 자취를 오래 했기 때문에 대부분 해볼 수 있어. 오, 궁금하네. 요리 잘하는 남자는 멋지잖아. 그래, 요리 한번 해줄까요? 맛있게 해줄게. 집밥 좋아해. 선뜻 요리를 해주겠다는 말에 살짝 멈칫했어요. 이 근방에 요리할 곳이 어디 있는지 알았는데 설마 본인 집에 놀러 오라는 건가 싶어 귓볼이 화화해졌죠. 됐어요. 요리는 무슨,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한테 해줘요. 왜 그래? 내가 뭐 집에 놀러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도시락 한 번 쏴준다는 소리였는데도 과민 반응하는 게 이상하다던데 내가 언제 과민 반응을 했다고? 그래요. 장난이야. 그저 농담 삼아 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정말로 오빠는 저를 위해 집밥 같은 도시락을 싸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종종 퇴근 후 오빠가 싸온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나중에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가서 맥주를 한 잔씩도 했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 우울한 시기에 소영 오빠의 존재는 제게 유일한 빛이었던 것 같아요. 오빠와 함께하면 아버지가 급변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병원비를 벌기 위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이들처럼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오빠를 만나는 시간은 제게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였어요. 아버지께서 3년간의 병투사 끝에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에 대한 모종의 죄책감 때문에 오빠 얼굴을 보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기서 오빠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빠는 많이 아파하시면서 떠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공장에서 오빠를 마주쳐도 웃음 한 번 없이 대해야 했고 제 서늘한 태도로 오빠도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저에게 다가오지 못했어요. 은선아, 이제 공장은 떠나고 서울에 와서 살면 어떨까요? 이제 더 이상 아빠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은 없어도 되고 엄마도 아빠 없이 혼자 집에 남아있기엔 너무 외로워요. 실은 저 또한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아빠 때문에 들어온 곳이니까 더는 이곳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엄마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금방 오빠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떠오르더라도 서먹해지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기로 결정했을 때 너무나 아쉬웠어요. 서울로 가더라도 그만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또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장 큰 힘이 돼준 사람이라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았고요. 하지만 그렇게 밀어내고 나서 갑자기 다시 연락할 용기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던 여자 동료들에게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미나야, 나 이번 달까지만 일하기로 했어. 뭐라고 이렇게 갑자기? 너도 내 상황 알잖아. 아빠 때문에 들어온 거니까 이제 여기에 남아있는 게 의미가 없어. 하긴 그래도 그만둔다니 너무 아쉽다. 보고 싶을 거야. 소영, 오빠도 알아. 오빠한테 말 안 했어. 언제 말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는 오빠와도 조금 갈리고 있어. 그동안 가까웠던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데 그 정도의 기간만큼 이렇게 말해야겠다고 느끼는데 너 그 말을 안 하면 오빠가 완전히 배신감을 느낄 거야. 동료들의 반대에도 끝까지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러던 중에 퇴직일이 다가오던 일주일 남겨두었을 때 오빠가 퇴근하는 것을 급하게 붙잡았어. 야, 김은선, 너 일주일 뒤에 퇴사한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걸 말 안 할 수가 있어? 오빠, 우리가 가깝게 지냈던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데 너 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학교 때 너 힘들어서 그런가 봐.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었어. 말도 못하고 지켜만 봤어. 근데 이런 식으로 아무리 인사도 없이 그만둬 뭐 어차피 떠날 곳인데. 내가 이제 꼴 보기 싫어졌니? 그런 거 아니야. 너 그만둔다는 얘기 미나한테 전해 듣고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하마터면 인사도 못하고 이대로 떠나 보낼 뻔 했잖아. 붙잡지도 못하게 미안해. 오빠. 내가 생각이 많이 짧았어. 아빠 돌아가시고 뭐 하나 내 마음대로 제대로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미안해. 정말 눈물까지 글썽이며 이야기하는 오빠의 얼굴을 보자 미안한 마음이 소구이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제 이기적이고 어린 생각 때문에 이 착한 사람이 마음고생했을 걸 생각하니 정말 미안하지만 이곳을 떠나는 것은 좋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처지가 참 어려웠죠. 사과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우물쭈물하다가 갑자기 오빠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퇴사하지 말라고 붙잡는 것이 너무 늦게 된 것 같고, 은선아, 우리 만나 볼래? 퇴사하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데는 문제 없잖아. 나 너를 꽤 오랫동안 좋아했어. 믿을 수 없는 말을 쏟아내고는 웃는 오빠의 얼굴을 보며 죽은 듯이 힘든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나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죠. 나가도 마음이 변하진 않겠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너희도 서울에 가서 서울 사나이들과 눈 맞추기만 해보면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장거리 연애라서 불안했지만 연애 초반부터 확실히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오빠 덕분에 우리의 연애는 안정적으로 장기 연애로 나아가며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둘이 오랫동안 만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양쪽 부모님들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에 축하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남들은 결혼 승낙 과정부터 결혼 준비 단계까지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결혼 전까지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어요. 이전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결혼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쉽다 싶어서 이게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결혼 후 첫 명절을 앞두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나에게 말을 꺼내더라. 여보, 사실은 내가 차마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이번 명절 때 우리 집에 형제가 다 같이 모이니까 미리 말을 해주어야 할 것 같아서 본데 무서워하는 건 왜 그래? 설마 어머님께서 시댁살이를 강요하시려면 형님이 성격이 심했다는 건 아니라는데 이 말을 하는 게 정말 애매해서 먼저 말하지 못했는데 나는 어릴 때 형과 자주 비교당하며 자랐다고 언급했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 연애를 길게 하다 보니 우리는요. 서로의 가정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남편 부모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제 시부모님께서 남편과 저의 아주버님을 많이 차별하며 키웠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아주버님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기도 했고 장남인지라 집안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아주버님과 저의 남편은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남편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부모님의 비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들었어요. 아주버님은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지원해주는 대로 척척 잘해내고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데 비해 저희 남편은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육열도 강하고 좋은 학벌에 대한 로망이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아버님을 더 예뻐하시고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셨다고 언급했어요. 그와는 다르게 같은 지원을 받더라도 비교적 나은 결과를 얻지 못해 실망하신 것 같아요. 이러한 실망이 반복되자 부모님은 남편에게 지원할 돈을 아껴 아버님에게 투자하기 시작했고 아버님 역시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명문대 입학을 이루어내셨죠. 한편 남편은 학업 관련 지원을 별로 받지 못하였으며 자신도 관심을 느끼지 못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군 복무를 마치고 2년제 취업 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고 전했어요. 이후 공장에서 일하게 되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느끼기는 했지만요. 사실 형제나 자매가 없이 외동으로 자라다 보니 저는 큰 제게보다 더 잘난 형제와 비교당하고 차별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어떤 느낌인지 심지어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언급했을 때도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혹시나 만약에 부모님이 실제로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을 수도 있어서 그럴 거라면 조금 충격받을까 봐 잊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하고 싶네요. 제 남편은 제 반응에 의아해하며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기엔 용기가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렸지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집안 친척 어르신들과 인사를 드릴 때도 결혼식장과 신혼여행 후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을 때도 시부모님께서 특별히 남편을 안 좋게 대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저 모든 일정에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안타깝게도 그런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명절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어머니, 동생이 왔어요. 얼른 와서 부엌에서 일을 하고 계시던 형님께서 가장 먼저 반갑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몇 번 만나 뵙진 못했지만 다행히 걱정과는 다르게 형님께서는 저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시키 어떠한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집에 드디어 말통하는 동년배 여자가 들어와서 반갑고 다행이라면서도 형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아, 동선에 곧 도착한다고 해서 화가 사온 거 좀 꺼내고 있었어요. 같이 먹으면 좋잖아. 이 사람 직장 근처에 있는 유명한 화가집이 있어서 사오라 했거든. 예약 성취하라더라. 어느새 방 안에서 나와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어머님께서
제가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갑자기 저희 사이에 끼어드셨어요. 어쩜 우리 큰아들이랑 큰며느리는 이렇게 센스가 있다니까. 우리 작은아들은 그런 감각이 없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아니에요. 아까 동서랑 도련님께서 방송 가득 선물을 들고 오셨는데 그랬지. 동서네, 우리도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라고 이것저것 많이 가져왔어요. 같이 나올게요. 얼굴을 보자마자 우리 남편을 돌려가는 어머님의 태도에 살짝 당황했지만 형님이 편을 들어주셔서 잘 넘겼어요. 저희도 한 가지 찹쌀떡을 샀는데 큰 집에서 준비한 화과자와 샤인 머스켓 옆에 같이 담아놨는데 어머님의 말을 듣고 보니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알록달록 예쁜 모양의 화과자 옆에 저희가 준비한 것은 대비적이었어요. 초라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건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아버지께서 혀를 찢으셨어요. 아휴, 이런 건 100번을 가르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형이랑 형수가 가져온 것 좀 봐봐. 오늘은 작은 며느리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날이라 참으려고 했는데 비교를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게요. 역시 형이랑 형수님의 눈에는 꽃의 모양이 알록달록해서 먹기도 전에 기분이 좋아지네요. 비록 겉모습은 가자와 샤인머스와 비교했을 때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름대로 우리도 저희 지역에서 소문난 맛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구입한 것들이에요. 제겐 시어머니 집에서 보내는 첫날입니다. 명절이어서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야 했고 남편이 무엇을 가져갈지 시부모님의 취향을 고려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선물을 고르는 것도 이미 걱정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을 위한 간식을 산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임금처럼 세심한 간식을 고르는 것처럼 열을 올려야 할까 조금 이상했지만 시부모님의 말로 남편이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괜찮은 집을 찾아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에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했는데 남편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전혀 모르는 시부모님의 비판을 듣다 보니까 마침내 남편의 노력을 알게 되어 놀랐어요. 남편이 먼저 언급한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게다가 시아버지의 말씀에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그저 사람 좋게 넘기는 남편의 태도가 더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 거들었는데 화과자가 너무 예쁘다는 것이 느껴지겠지만 이 한가랑 찹쌀떡도 유명한 집에서 사온 거예요. 며칠 전부터 남편이랑 열심히 고민해서 골랐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막상 드셔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최대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부드럽게 돌려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집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이가 시작되는 건가 하는 정도로 싸늘한 시선이 제게 날아왔어요. 꽂힌 채로 있었지만 잠시 후에는 시선을 다시 남편 쪽으로 돌렸어요. 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더 들을 의향이 없는 것처럼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하셨어요. 열심히 고민해서 산 것이 겨우 이거야? 이런 것들은 어디 시장 바닥에 가도 다 똑같아 보이지. 이런 사소한 점에서 사람의 격이 달라 보이고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님께서 기어이 화과자를 먼저 집어 드시더군요. 옆에서 듣고만 계셨던 어머님도 화과자를 먼저 집어 드셨어요. 세상에 보기도 좋고 맛도 좋아서 진짜 비쌀 것 같지만 입맛에 맞으시면 더 드시고 싶다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더 주문해 드릴게요. 드릴게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먹게 해도 어디서 후리간이네 아니면 언제 이런 것 먹어볼 것 같아요. 찹쌀떡이나 주워서 먹겠지요. 그렇게 콕 집어 이야기하시는데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전적으로 간식을 고른 걸 모르고 계실 텐데 이건 어떻게 보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부모님은 정말 하게 남편만 쳐다보며 기분 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 하나 트집 잡힐 게 있으면 형님네랑 비교를 하며 남편만 쥐잡듯 잡고 남편은 허허 웃으며 넘기곤 했어요. 그게 제 시댁에서 보낸 첫 명절의 전부였어요. 결혼 전부터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 흔한 시집살이 사연들 때문에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이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 직접 무엇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서 이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남편이 면전에 대고 그런 소리를 듣는데 제 기분은 좋을 건 없었어요. 남편도 제 마음을 짐작한 것 같았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 반응을 살펴보더니 괜찮았어. 안 그래도 그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당신 왜 이렇게 부모님한테 저 자세야? 라고 하면서 좀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좀 하실 수도 있는 말이라서 처음엔 좀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까요. 오늘 처음이니까 내가 넘겼다 그랬지만 매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지 않아야 해요. 제가 듣기에는 억울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 해명해봤지만 부모님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슬프긴 하지만 사실은 어릴 적부터 저가 형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해서 머글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며 키우셨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바뀌겠어요. 그래도 혹시나 제가 당신과 비교당할까 봐 걱정했는데 그런 일은 없어서 다행이에요. 당신에겐 그런 일이 없어요. 아까 오빠가 한 말 때문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해요. 저도 내가 좀 더 잘 되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너까지 이런 안 좋은 꼴을 보며 나를 속상하게 만들었어. 오빠가 미안해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내 남편은 인간적으로 본받을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디서나 찾기 힘들다고 느낄 만큼 강한 세상 속에서도 항상 다정한 태도와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기 위해 노력해왔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장거리 연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혼까지 이루어냈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진짜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에게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래서인지 시댁에 다녀온 이후로 저희 부부는 더 애틋해졌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남편을 위해서라도 시부모님의 마음에 존중 받아들여야 함을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제가 시부모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딴지를 걸고 해명하면 남편의 입장이 더욱 곤란해졌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입을 꾹 다물고 웃어 넘기게 되더라고요. 참, 눈물 나도록 얇았다 느낀 점은 그 와중에도 저희는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시부모님께 최선을 다해도 형님과 아주버님이 준비한 선물에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이라서 2년은 어떻게든 내가 시부모님 마음에 드는 선물을 준비하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서 속상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형님의 선물이 더 나아서 시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의 환갑이 다가왔어요. 아무리 밉고 원망스러워도 환갑은 환갑이니까 간만에 신경을 좀 쓰려고 했지만 형님에게 했던 선물들을 드리자니 티가 날 것 같고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미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주변 반응도 확인하며 준비한 선물들이 거절당하고 비난당했던 경험들이 쌓여서 뭘 제대로 선물할지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욕도 사라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몇째라지만요. 년이 지나도 저는 여전히 남편에게 궁금한 마음이 생겼어요. 여보, 혹시 어머님의 환갑 선물에 대해 생각해둔 게 있나요? 어떤 선물을 드려야 좋을지 고민돼요. 무슨 선물을 해드려야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일이지만 환갑 잔치까지는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환갑 선물은 저가 철저히 준비해 두었어요. 알다시피 저희 집 상황도 좋은 편은 아니라서 부모님의 노후 준비를 잘 해두고 싶었거든요. 아, 그리고 처음 공장에 취직했을 때부터 별도로 적금을 들어뒀어요. 부모님 환갑 때 선물하고 싶어요. 놓았던 것도 아니고 환갑이 되면 준비하게끔 써주라고 소액이지만 오랫동안 모아서 금액이 상당히 커진 거야. 남편이 안방에서 서랍을 뒤져서 통장을 꺼내왔어요. 통장에는 2천만 원이라고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사람 마음이 참 감사한 게 남편에게 그토록 하대하던 시부모님께서 돈을 주실 생각을 하니 괜히 아까워 죽겠어요. 여보,
당신 마음은 정말 예쁘는데 어머니께서 돈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마냥 좋아할까요? 그동안 우리가 뭘 준비해 가도 소신 있게 하셔서 괜히 당신이 오랫동안 모아온 돈까지 무시당하면 나 정말 화낼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다른 것이 아니라 거액의 선물이니까 이걸 마치는 게 남편의 믿음 없는 태도를 보자면 다시 한번 안쓰러운 마음이 솟구쳤어요. 하긴 저희나 형님네나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져다 줘도 2천만 원을 주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동안 냉랭하다 해도 이번에는 안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야,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한 것 같아. 그래도 인간적으로 부모님 환갑 때 드린다고 오랜 시간 돈을 모아왔는데 그걸 맞춰주실 거죠. 많은데 좋아하실 거예요. 내가 괜한 소리 했나 생각해보면 남편이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힘들게 저축한 돈도 아니라 본인 용돈에서 떼서 모은 거라 아까울 것 없다 생각했어요.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부모님인데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뭔지는 알 것 같아져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남편 마음이 참 예쁘기도 했고요. 그렇게 환갑 날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예약한 고급 일식집에서 저녁을 먹었죠. 세상의 참치회가 아주 입에서 잘잘 녹네. 역시 우리 큰 아들이 센스가 보통이 아니라니까.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가 젊은 시절가라서 제안한 것을 참 잘 키웠지. 명문대의 공무원까지 완전 엘리트 코스 아냐. 거기다 큰 며느리까지 공무원이라. 너희들은 어디 내놔도 자랑스럽다. 아니나 다를까 자리에 앉은 지 20분이 채 되기도 전에 다시 큰집 칭찬이 시작해봤어요. 아버님께서 칭찬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우리 남편과 제게 낮추는 듯한 느낌을 주는 표현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곧장 우리에게 비판적인 말씀은 아니셔서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큰 집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선물해 주셨던 남편의 선물을 이기기 어려울 정도로 정성과 금액이 들어간 것을 보고 시부모님의 반응을 내심 궁금해했죠. 어머님 선물이에요. 환갑 축하드려요. 큰 집에서는 명품백을 준비했더라고 해요. 척 봐도 몇백만 원 하는 샤넬의 클래식 라인 제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물을 여시니 어머님의 입이 너무 허전하게 보였죠. 어머나, 세상에, 이거 정말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매장에서 봤다니. 아우, 정말 감사하다. 내 마음에 쏙 맞아요. 든다 이 사람이 어머님들을 위해 아주 열심히 골랐어요. 예쁘게 들고 다니세요. 어머니,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고맙다는 한참을 둘러매고 패션쇼를 하시던 중 그를 멋있게 살펴보았어요. 구경 타임이 끝나자 우리 남편도 가방 안에서 선물을 꺼냈는데 통장 위에 예쁘게 포장해놨던 거라서 시부모님들은 그게 뭔지 예측조차 못했어요. 이 조그만 것이 또 뭐냐는 설마 수척한 것 같은 것이냐고 엄마가 생각하자 엄마, 제가 환갑 선물로 수첩을 드리겠어요 라고 말하자 시부모님들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걔랑 형이랑 천지 차이인데 퉁명스러운 얼굴로 포장을 뜯기 시작한 어머니의 동공이 확대되었어요. 놀란 표정으로 통장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우리의 성공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2천만 원이게 진짜냐? 진짜 때부터 엄마 환갑 때 드리려고 제가 조금씩 모은 돈이에요. 우리 도련님 진짜 너무 착하시다. 평소 저희 남편이 하대받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시던 형님께서 분위기를 띄워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표정은 마냥 얼떨떨하기만 했죠. 이 큰 돈을 우리 보고 뭘 어떡하라는 거냐? 우린 됐으니까 큰면 느아 너 내어라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청청병역 같은 소리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통장을 형님께 넘긴 어머님께서 못마땅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다. 늙어서 이 큰 돈을 쓸 일이 뭐 있어? 나는 이렇게 한 번에 큰 돈. 자식들이 받는 것보다는 용돈을 타서 쓰는 것이 좋다. 돈이 많으면서도 그동안 꽁꽁 숨겨뒀던 거야.
맞아. 공장에서 일을 일찍 시작했던 고대도 돈을 많이 줬었지. 생각해보니 큰 지배들이 안 됐지.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는데 월급은 턱없이 모자랐고 그 적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부모님께 효도하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정도 돈 받아도 되는 거지 안 그러냐?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하시는 건 어머님이 사람들에게 드리려고 어릴 때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이에요. 오랫동안 모아서 금액이 커진 거지.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되어서 들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작은 며느리야. 내가 나설 일은 아니다. 어차피 쟤 혼자 모은 거라며. 그럼 내가 받은 돈을 어떻게 쓰든 상관이 뭐니? 우리 집들 허나 수지도 높아. 내가 몰랐겠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 소형이, 내가 말해봐. 이 돈은 내 형이 쓴다는데 불만 있는 거야? 효유를 돕겠다는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돼 있었어요. 그 착한 사람이 이번에는 상처를 꽤 크게 받았는지 대답도 참을 수 없게 머리 숙여들었어요. 어머니, 그 돈을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에요. 남편이 부모님 나이 들어서 편히 쓰시라고 모은 돈을 형님한테 드리면 그게 저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좋은 대학에 저희 나라에는 예전에 아주 가신 아버지님이 제네시를 아주 그대로이다 가득히 아낀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망 없이 차마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성의를 무시하는 것은 정말 아니에요. 제가 화를 내니 어머님께서는 오히려 황당하다는 듯이 역정을 풀어놓으셨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내게 뭘 했기에 내가 이런 식으로 화를 낼 것이냐고 말이에요. 내가 어린애를 무시한 것이냐, 널 무시했기도 하냐고. 투자에 따른 결과를 잘 뽑아내는 아들과 그렇지 못한 아들을 차별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너도 자식을 하나 더 낳아보라고 말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바로 알아? 어머님은 자녀를 판단할 때 그런 일로 머리 굴리지 마세요. 자식이 투자 대상이에요. 그리고 환갑 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아들이 어디 있는데 결과를 못 뽑는 아들인가요? 놈이 또는 애들은 과 같은 비속어와 험악한 표현은 회피해야 합니다. 이 요청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문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그만해요. 제가 괜찮다고요, 여보. 괜찮은 게 무슨 뜻일까요? 공장에서 만난 사람들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유로 천박한 사람들이 싫어요. 제 자식이긴 하지만 격차가 커서 정말 제 자식이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저도 저러한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겠어요? 그 소리를 듣니까 마음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 제 속이 시원해져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받은 돈은 내 마음대로 쓸 거라는데 이에 대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천박한 분이 주신 돈을 돌려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왜 귀하신 아버님은 저놈이 돈을 천박하다고 생각해. 돈은 아무 죄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통장을 가져가서 모두의 시선을 끌며 찢어 바닥에 던졌어요. 어차피 천박한 사람들이 지어낸 돈을 우리가 쓰겠죠. 귀한 분들은 공무원 일을 하며 번 돈을 써보세요. 그렇게 손을 잡고 나와버리려 했지만 그날은 남편이 조용했어요. 아마 상처를 꽤 받은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보, 이제 그만 부모님께 잘 보이려는 거 포기하자. 당신이 어떤 색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요. 어째서 단순히 대학에 가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한 것에 대한 비난을 그렇게 하나요? 불만을 표현하려는 거지요. 모르겠지만 당신은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보기 싫어해. 시댁과의 관계를 끊자고 우리는 침착하게 이야기하자 했는데 반박할 줄 알았던 남편이 의외로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의 손을 가만히 잡고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고마워 라고 작게 한마디 하더군요.
그 이후로 우리는 시댁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댁에서 제게 욕을 하는 전화를 받긴 했지만 그것도 두어 번 보다가 번호를 차단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에야 남편 말로는 당시에는 본인도 진작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저는 원래 가족과 잘 지내고 싶었지만 도덕적인 이유로 연결을 끊지 못했었다고 했지만 결국 그 연결을 끊어버려서 오히려 마음이 시원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편이 모은 2천만 원은 우리가 보증 건물을 팔아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데 사용했어요. 방이 하나 더 생겨서 삶의 질이 좋아진 것 같고 좋아요. 좋은 것을 주더라도 받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선물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시댁과의 연을 끊은 후에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생기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요즘은 참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이팅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제가 더 많이 사랑해주는 게 좋겠죠.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해주신 분들, 매일 행복하세요. 사연의 댓글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